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뭐예요? 일간 임수가 월령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중요한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보는 것이 사주를 간명하는 기본적인 순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 원래 제가 숫자를 붙였지만 원래 이건 그냥 임이라고 보는 글자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9번째에 나타나는 숫자에 해당이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나타냈을 때는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드러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글자가 되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일 공부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음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 두 수가 있긴 한데, 하나는 양에 대한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음에 해당되는 수에 해당이 된다. 똑같은 수다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 음수인 개수는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은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 난다라고 하고, 같은 형제지만 뭐예요? 서로 생각과 어떤 판단 같은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와 음수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해요. 대해수. 그래서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 물수자, 큰 바다 물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이런 큰 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강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금강 같은 그런 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하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저 이집트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굉장히 규모가 큰 강에 해당이 됩니다. 또 호수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호수, 우리나라는 뭐 백운 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수가 있는데, 요거 좀 규모 좀 작고요. 호수라고 하면 진짜 한반도 정도 크기의 물 같은 것이 호수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오데오 같은 것,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호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규모가 작은 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규모가 큰 물로서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 이건 또 내일 또 공부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자로는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를 쓰죠. 그래서 비와 이슬과 같은 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 내지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옛날 우리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집집마다 다 있지만, 옛날에는 공동 우물 같은 거를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옹달샘, 우물,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하면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개수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는 그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출렁출렁거리게 되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잔잔해 보이지만 계속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든 크든 간에 계속 출렁출렁하게 되어 있고요. 큰 바람이 분다든가 아니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파도가 치고요. 파도라고도 하고, 또 너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 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큰 너울 같은 거, 파도보다는 너울 같은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쓰나미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지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한강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강 뚝이 터져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큰 피해를 입었던 적도 80년대 초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게 되면 뭐 용도가 있겠지만, 잘못 쓰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지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파도가 쳐서 그 일대 땅을 다 쓸고 내려간다든가, 너울이 쳐서 이렇게 너울이 치거나 쓰나미가 몰아치게 되면,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심은 뭐냐면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작은 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성질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이렇게 쓰나미가 치고 파도가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라고 하는 뭐예요? 칠살로서 제방한다 그래. 제방. 우리 그 소양강 댐을 큰 강을 갖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막았잖아요. 그 제방을 쌓는 것이 이 무토로서 제방을 쌓는 거거든요. 반면에 기토 같은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기토 등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크게 염두에 둘 바는 아니고요. 자, 음수인 개수, 양수인 임수는 어디에 큰 차이점이 있냐면 이 충분한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수인 임수, 음수인 개수가 달라진다. 이 충분한 성질이 있는 임수는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기토를 쓰지 않는 것. 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어떻게 돼요? 탁수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들이 토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간에 대한 특성을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월이라고 하는, 이 원령은 뭐예요? 계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왕쇠와 한열을 어떻게 판단해서 볼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왕쇠라고 하는 개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월도 계절이에요. 계절 어떤 계절이죠? 봄입니다. 봄인데 이때는 초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봄, 조금 유식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맹춘이다 내지는 초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입춘이 지나면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면서 연도 어떻게 돼요?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월도 정축월에서 이렇게 무인월로 바뀌게 됩니다. 단 월이 바뀌면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호떡 뒤집듯이 겨울이라고 하는 한기가 없어지면서 바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월의 한기가 인월 초춘으로 연결될 때는 그냥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겨울의 한기가 인월까지 전파된다. 인월까지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월 하게 되면 그냥 꽃피는 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랭하다, 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꽃피는 봄은 대체적으로 인월이 지나서 묘월이라든가 아니면 진월 정도 됐을 때, 이때는 진짜 겨울의 한기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따뜻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묘월과 진월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월은 아직 겨울과 맞닥뜨려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임수일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갑을병정, 무직기, 경신, 임계 모든 10간이 뭐냐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은 춥다,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
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주를 볼 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하죠. 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목이 인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얻었다. 그래서 득령했다라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하다. 반면에 지금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해월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축월은 쇠지를 지나서 인월에 이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돼요. 수 자체가 이제 많이 노쇠해지고 많이 기력이 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수 자체는 인월에 약한데, 병지라서 약한데,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이 돼서 왕한 거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 아기들을 갖다가 충분히 뭐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기는 어디서 볼 데가 없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이제 자기 아이를 약간 맡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왕성할 30대, 40대를 지나서 이제 50대, 60대에 접어든 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드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수가 병지 들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는 애기들이 이제 막 크는 때니까 뭐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약간은 좀 극성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을, 물론 이제 뭐 임수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긴 하지만 제가 비유를 들을 때는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지이기 때문에 많이 기력적으로 쇠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 꼬마 애들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그거를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너무 약한데 그 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이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기가 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는 성질을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간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약한 임수를 갖다가 오히려 마르지 않게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지 않도록 그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금이 뭐예요? 약한 임수를 도와주겠죠. 금생수 해서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을 갖다가 목을 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금생수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극목해서 식상을 제해주게 되니까 인성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역할, 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식상을 제해주는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신이익이다라고 하죠. 옛말로 치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이 없었을 때는 뭐 수라고 하는 것, 뭐 지지로 자수라든가 뭐 개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금은 목을 극해주지만 제해주지만 수는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목을 갖다가 더 왕하게 하는 또 반대 작용을 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은 수로서 도와주느냐 금으로서 생해주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인성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금이 아니라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금하고 화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화는 조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금은 일간을 생해주고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얘를 갖다가 완전히 파극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사주 배합상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화도 용도가 있게 되고 인성인 금도 용도가 있게 되는데, 한쪽으로 붙어 있으면 병화는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좀 치명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수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병화 경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그 다음에 오늘 비교 사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인월이라고 하는 목왕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목도 뭐예요? 목 중에서는 인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경우가 묘목이 이거는 음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가 양목을 본 거니까 편이죠. 양대 양이니까 편자가 들어가는데 목은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식신 격이 되죠. 단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설기됨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수목 진상관이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 여기 식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목 진상관이 됩니까? 수목 진식신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관은 어떻게 됐건 식신이 됐건 상관이 됐건 일간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굳이 식신이라고 논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거는 그냥 상관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으로 놓고 봐도 문제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뭐예요? 인성이 있어서 상관 패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인성은 수를 생해주고 상관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패인하는 그런 격이 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월은 목왕절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화를 보게 되면 삼합이죠. 인오술 회국, 인호술 삼합을 짜게 되는데 한 글자가 없어 인오 회국만 하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다라고 봐요. 삼합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글자 하나 술자가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은 되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오가 합하면 화국이 형성되는 거는 똑같고, 만약에 생시가 술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호술 화국이 형성되는 거니까 봄에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등거하고 등거하고 똑같아요. 봄에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춘한이라고 해요. 춘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봄에 가뭄, 봄춘자에다 감을 한자를 써서 이걸 갖다가 춘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춘한이 아니고요. 이거는 봄에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춘한을 쓰겠죠. 감을 한자입니다. 이건 봄에 가뭄이 들은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 되게 되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수가 굉장히 약한 중에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는 더욱더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수가 있어가지고 임수일간이 인해도 통근이 안 되고 오해도 통근이 안 되는 중에 연지에서 자수, 즉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양인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월간에 있는 무토에서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임수가 무토 보면 좋다면서요. 여기 보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 충분하는 성질, 무토로서 제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왜 무토로 보는 것을 이렇게 안 좋아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충분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예요. 왕했을 때 무토를 써서 제방을 하는 것이지, 병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오화까지 보게 되면 인호회국하게 되면 임수가 더 약해지는데, 그나마 연지에 있는 양인 자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예요? 조금은 내가 존립을 하는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야말로 강바닥이 마르지 않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물이 간신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간신히 존립하는 중에 무토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하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너무 왕에서 오의 통근에서 화국을 형성한 그 화의 생주를 받는 무토이기 때문에 임수에 비하면 무척이나 많은 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임수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어서 이 수를 생해줘야 돼요. 연간에.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토는 금을 생하게 되고요. 금은 다시 수를 생하게 되니까 칠사를 갖다가 인성이 설에서 일간을 생해주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용신은 뭐예요? 반드시 경금이 되는 겁니다. 살인상생하게 되면 무토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이렇게 경금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경금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어떠한 글자가 오는 것이 이 사주를 좀 더 윤택하고 중화된 사주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약한 중에 연지에 있는 자수,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경금에 의지해서 이 화, 목, 토를 갖다 감당하고 있는 중에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고 경금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화가 있는 중에 좌오 일지로 뭐예요? 일시로 좌오 상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좌오 상충하게 되면 인호 회곡은 깨져요. 오 회국은 요거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국은 형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좌오가 상충하게 되면서 오화는 깨지게 되죠. 그래서 무토의 뿌리가 좀 약화되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오화가 약화가 되면 무토의 뿌리도 많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연간이라든가 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좀 단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양인 자수까지 깨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일지하고 시지하고 충하게 되면 이거는 내 배우자궁과 내 자식궁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집 안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안정이 안 되고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좌우충 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뿌리 없는 것이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신금이 투출해가지고 임수를 생해요. 이 신금은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간에 있는 경금도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금이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해서 임수를 생하는 것은 떨어지는데, 더 큰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경자시가 됐을 때는 좌우충이 돼가지고 인호 회국이 깨졌다라고 하면 신축시는 좌우충이 되지 않고 그냥 인호 회국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토가 인호 회국한 화의 생주를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축에도 무토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거는 토의 세력이 매우 왕해집니다. 그러면 임수 자체가 왕토를 봐가지고 좀 매우 위태하죠. 근데 금으로서 설기시켜 주기 위해서 살인 상생하기 위해서는 금의 세력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운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금운이 아니면 수운이라도 와가지고 일간이 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호 회국에 다시 인목이 있으니까 뭐 지지로 뭐 목화가 왕해지고, 무토라고 하는 것도 뭐 세력을 뭐 꾸준하게 가지고 있고, 임수가 투출한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 자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화국이 형성됐을 때 임수가 있으면 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시지에서 다시 인목 보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연간에 있는 금이 살아나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갑진시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령의 인중에 있는 간목 본기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식신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화국도 형성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진이 있으니까 이 무토가 또 진에도 통근하게 되겠죠. 그러면 왕해지는 칠사를 갖다가 임수가 식신인 간목으로서 제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간목도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왕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국에다 진이라고 하는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토도 왕합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일간이 좀 세력이 좀 물론 이제 자수 경금이 있어서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토가 왕한 것, 목이 왕한 것에 비해서 임수는 좀 많이 약하다고 하는 거여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극설교집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극설교집은 아니지만 일간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지만 식신인 목도 감당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살인 무토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 명식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을사병호 정묘시 화토가 가중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더 약화되겠죠. 이런 거는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 경술시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월에 오술까지 하게 되면 인오술 화국이에요. 인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형성하게 되니까 화가 왕해지고, 이 왕화가 생주해지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세력이 인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예요? 자수가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고 경금이 있어서 생주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토가 너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이 사주를 중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지만, 사주 분석과 더불어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더 중요합니다.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대운의 향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진짜 뭐 출산택일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대운까지 같이 살피셔서 사주를 이렇게 출산택일에 응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여 강의를 들으시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뭐 문의하셔도 되고 댓글을 남기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꼭 대운 살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교 사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이와 같은 명식인데요. 병오년, 경인월, 임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것 경자년, 무인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공통점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통점 원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보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원령을 봐서 일간과 원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고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되는 수, 그래서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표현합니다. 대해수 말 그대로 큰 바닷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바다라든가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등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것, 물이 너무 많아요. 규모가 너무 큽니다. 큰 물은 평소에는 잔잔하고 고요할 것 같지만 뭐 지진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큰 파도가 일죠. 파도가 일거나 아니면 너울이 일거나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고, 가끔 여름 같은 경우에도 강물이 적정할 때는 그 강물을 갖다가 우리가 유용하게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서 뭐 물고기도 잡고 해수욕은 바다에서 하는 거고, 자, 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레저, 저 같은 경우 이제 한탄강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노 젓는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는데, 그거는 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잔잔했을 때 그 잔잔한 물 우리가 이용하지만은 갑자기 여름 같은 데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거나 큰 장마가 진다라고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물이 많아지게 되겠고, 강둑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옆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둑 터지면 주변에 있는 농가라든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거 다 휩쓸고 가게 되고, 엄은 소대지까지 끌고 내려가 가지고 저 바닷가에까지 끌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 해도 서울 뭐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 시설 같은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비가 한 번씩 크게 온다라고 하면 뚝 터지는 거는 진짜 많았어요. 저희 집 근처만 해도 비만 오게 되면 그 아랫 지방은 거의 뭐 침수 지방에 물 넘치게 되겠고, 옛날 뭐 화장실 같은 거 다 퍼세식이었잖아요. 근데 막 물 넘치면 물 들어가면 그것이 역류해가지고 지방까지 다 들어오고 아주 그냥 난리를 해마다 이렇게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분하는 성질, 충분하는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큰 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개수 같은 경우 내일이 아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우로수와 같은 경우는 물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넘치고 막 휘몰아치고 쓰나미 일고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억제 통제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절.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 초봄이라고 하죠. 초봄.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춘이 지나면서 추월의 겨울에 한기가 이 인월까지 아직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인월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러한 월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봄은 어떤 때? 묘월이라든가 진월 정도가 그야말로 꽃피는 봄,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그 다음에 산의 진달래도 엄청나게 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뽐내는 계절, 묘월 정도 내지는 진월 정도, 2월이 아니라 한 3월, 4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꽃피는 봄이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겨울하고 맞붙어 있는 그런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억수로 그렇게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에 가면 사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진월에 들어가면 묘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는 매우 어떻게 돼요? 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쇠약하죠. 근데 목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는 조금 있는데 목만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물을 겁나게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옥수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병에 꽃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물을 딱 놓고 투명한 유리병 같은 데 놓고 보게 되면 꽃이 막 필 때는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왕한 모강절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목이 많이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 금으로 있어 금생수 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목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라도 와야 되는 것이고요. 비가 안 오면 하다못해 우물을 파서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임수가 자체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쓰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고요.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으로서 수를 금생수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있는 것이 이 금이 있게 되면 금은 수를
주게 되고 금은 또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비교 명식은 똑같이 인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격은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약하고 인목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명식도 경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도 경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써서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화가 여기 있고요. 이 사주는 오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원년이 되겠고 경자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는 일지에 술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인월의 목왕절이다 하더라도 인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구전했다 그래.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두 함께 온전할 점에서 구전이다라고 해서 화국을 완전히 갖췄죠. 그 다음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형성하고 병화가 투출을 했으면 이거는 봄에 기온이 막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봄에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봄에 어떻게 돼요? 춘한이 등거하고 똑같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논밭에 물을 대고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싹바싹 여름에 막 뜨거워가지고 가무른 것처럼 논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밭이 완전히 말라 있어 파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수일간 자체가 수우니까 어떻게 돼 금방이라도 증발돼서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경금 가지고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데 경금 자체도 뭐예요? 술토 중에 약간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경금을 쓸 때는 화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 원격되어 있어야 용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경금을 직극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 병화, 화국을 형성된 병화가 어떻게 돼요? 얘를 파극하게 되면 얘는 이 경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명식 같으면 똑같이 좀 인호 화국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연지의 자수,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그나마 춘한 완전히 임수가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것을 면했다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임수가 강바닥을 훤히 드러낸 것과 같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금수라고 하는 글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화국을 형성돼서 경금을 쓰지 못했지만 생시에서 자수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은 수를 생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자시가 매우 좋은 생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이 왕화 치열한 열기를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자시가 되면서 운세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죠? 반대로 또 생시가 신축시가 되었을 때는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화국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직극해서 신금이 날아가 버리진 않지만 기온 자체가 뜨거워지게 되면 신금은 음금이라 매우 부드러운 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금이 임수를 생하기가 매우 좀 어렵게 되겠고요. 다시 축토가 있게 되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관살이 너무 왕해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투출한 건 좋지만 축토를 다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그나마 또 괜찮은 시 신해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시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신금도 뭐 어떻게 됐건 임수를 생해 주는 거니까 왕화를 갖다가 좀 수가 어느 정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생시 뭐예요? 을사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화국이 되게 되니까 임수가 말라붙어 버릴 것이고요. 다시 병호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성이 너무 왕해지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 무신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정미시도 별로 좋지 않고요. 무신시가 됐을 때는 시지에서 신금 보는 것은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호술 화국이 형성돼서 병화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병화도 왕하고 이 무토도 굉장히 왕해요. 그러면 임수가
간신히 뿌리 둘 수 있는 것은 시지에 있는 신금에다 여기에 뿌리를 둔 경금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화에 의해서 파극됐기 때문에 용도가 별로 없죠.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래도 연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병옷이 만나는 것보다는 무신시 만나는 것이 좋은데, 이건 칠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좀 위태위태한 상태, 이것도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생시가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진시가 된다고 하면 인호술 화곡도 형성이 돼서 화가 왕해지는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임수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에 간신히 뿌리를 두는데, 이거 뭐예요? 일시지로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 진술충. 그러면 이건 화토가 다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게 되면, 화국이 형성되면 또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임수 자체는 뭐예요? 어디에도 뿌리 들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화에도 마음을 줄 수가 없겠고, 경금에 마음을 주려고 하니 병화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고, 목에 마음을 주려고 하니 약한 임수가 더 설기돼서 안 좋을 것이고, 토에 마음을 주려고 하니 이 토는 나를 극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재성도 그렇고 식신도 그렇고 관성도 그렇고 의지할 바가 없고, 인성 하나 볼 거 있는데 이것도 파극돼서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종세격이라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 종할 수 없어요. 화로도 종하기가 어렵고요, 목으로도 종하기 어렵고, 토로도 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세격이라고 해서 그냥 나를 버리고 어떤 특정한 세력에 그냥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렇게 종색격인 사주도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색격이 되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야 해요. 노래 가사로 놓고 보면 화도 내가 마음을 주기 어렵고, 목도 내 마음을 주기 어렵고, 토도 마음을 주기가 어렵어요. 오로지 인성 하나 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운이 무자대운, 정해대운, 을류, 갑진대운 이렇게 오면은 그나마 좀 내가 존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임수 일간이 떠 있게 되면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내 남편한테 마음을 둘 수가 없겠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내 자식한테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라고 하더라도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벌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색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뭐 정해대운 정도, 무자대운 지나서 요 정해대운 이렇게 오면서부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정처 없는 이런 삶, 정해대운 왔을 때 이 정화가 뭐 경금을 파극하고 이런 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운 자체가 정해대운 해수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그나마 근기는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화를 보게 되면 임수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또 정화하고 탐합을 하게 돼요. 정임합은 이거를 갖다가 부정지합이라고 그래요. 부정지합. 그래서 이 사주가 정해대운 때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그래서 남편과는 좀 별거 중에 있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가정도 잘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보고, 이 사람 병술 때운 때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나마 무자 정해 때운 때는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을 얻었죠. 근데 또 내막을 보게 되면, 무자 대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수는 오화를 충해버리기 때문에 자수가 날아가게 되고, 다시 무토가 오게 되면 관살이 왕해지는 거니까 내막상 뭐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정해 대운도 뭐 해수가 오기 때문에 또 인해한목하게 되니까, 비록 이제 물기는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뿌리는 든다 하더라도 자기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어떤 소신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끌리는 정에 외롭고 쓸쓸한 사주이기 때문에, 또 옆에서 좀 잘 해준다라고 하면,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술대운 때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그나마 을류대운, 갑신대운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살만한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말년 개미대운 이후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욕심 부리지 말고요, 탐욕 부리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종색격 마음 둘 자리 없는 사주들은 좀 종교라든가 좀 이런 쪽에 좀 많이 정신 수양이라든가 마음 수양하는 것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인호술 화국을 형성해서 매우 편고한 사주라고 하면, 그래도 이 사주는 경금과 자수가 있고 뭐 경금 자체가 파극되지도 않았고요, 자수 자체도 파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였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어떤 생시,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뭐 기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주 자체는 원국 자체가 좀 병이 좀 깊은 사주였는데, 그래도 대운 자체가 금수양으로 갔는데 이 기축 대운, 병술 대운은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대운, 무자 대운, 정의 대운은 비록 지지로 수운이었다 하더라도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좀 안정된 그런 대운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49 을류대운, 갑신대운은 좀 나은 대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69세 이후로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70이니까 뭐 그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나이 크게 들어가지고 뭐 할 일은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마음 수양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인호술 삼합을 완전히 구전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종색격으로 개인적으로는 보다, 물론 이걸 종색격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종색격으로 본 것이 타당한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